특검은 금일 17시 20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구속기로 놓이게 됐는데 심경 어떠세요? 오늘 직접 발언하실 예정이실까요? 특검이 여전히 무리하게 영장 청구했다고 생각하세요? 체포 집행 당시에 직접 체포 저지하라고 지시하셨습니까? 영장의 관련자들 집 두 번째 구속심사 받으셨는데 심경 어떠신가요? 오늘 직접 말씀하셨나요? 소명은 직접 하셨나요? 혹시 총 꺼내라고 지시하셨나요? 체포영장 집행 받으라고 지시하신 거 아니신가요? 지금부터는 허주연 변호사와도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첫 소환 조사도 불응을 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에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라고 한 건데요. 특검에서는 건강이 실제 안 좋은지 구치소에 확인해 봤더니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면서 월요일 오후 2시에 출석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성춘 부의장, 지금 출석 조사를 놓고 구속 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특검 측의 신경전이 계속 벌어지는 것 같아요. 만약 14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 출석과 관련돼서는 그리고 이 절차적 문제와 관련돼서 탄핵 정국 이후부터 계속해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절차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출석하는 것도 나는 지금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못 나간다. 뭐 다양한 걸로 지금 거부를 비협조적으로 지금 보여왔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사실 이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구속 취소 인용된 것 한 건 말고는 단 한 건도 받아들인 적이 없고요. 특검이 지금 이제 특검의 수사로 넘어온 다음에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더 이상 피해갈 구멍이 없습니다.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노력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소환조사 구속되기 전에도 소환조사 할 때마다 조금 늦게 가겠다, 비공개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특검과 신경전을 하는 듯한 모습을 그랬죠. 보이는 것들은 저는 특검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또 감정이 불응한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강제 구인할 명분을 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부분을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여기서 만약 여기까지 또 거부를 하면은 강제 구인 가능성도 본인이 검사 시절에 이런 상황이면은 강제 구인을 했을 거라는 판단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을 거기 때문에 과연 끝까지 그냥 거부를 할까 불출석할까 저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충분히 그런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를 놓고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의 이 팽팽한 대립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조사 범위를 놓고도 윤 전 대통령 측은 영장에 적시된 혐의만 조사해라 이런 입장이고 특검에서는 외환죄 등도 조사가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네, 앞으로도 지금 조사 범위라든지 구속 필요성 등을 놓고 계속 곳곳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만 가지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수사도 그 혐의에 대해서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수사는 사실상 별건 구속으로서 위법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피해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주지 않는 수사 진행 방식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특검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사실 별건 구속이 위법한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대립이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게 위법하려고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려고 하면 처음부터 외환죄를 수사하기 위한 목적이 명백히 인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외환죄의 구속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경미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을 해놓고 이 구속을 구속 사유에 적힌 혐의로 구속을 시킨 것이 아니라 사실상 외환 수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속을 했을 경우에 위법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관련 사건이라고 하면 이 수사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사실 전체적인 판례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관련성이 인정되는 수사에서 이게 별건 구속이 명백하게 위법하게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는 판례도 있어서요. 충돌은 하겠지만 이 부분 수사가 완전히 불가능하다, 이게 무조건 위법하다.
부족하다 이렇게 볼 상황은 지금으로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걸 이유로 삼아서 수사에 응하지 않거나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아니면은 구속 적부심 등 청구 등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일단 특검이 거론한 이 외환죄 관련해서는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수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 수사와 관련해서 조갑재 대표가 이 대통령과 어제 오찬을 가졌는데 이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직접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조 대표가 무인기 평양 침투 사건을 외환죄로 처벌하는 건 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대통령이 판단은 특검 몫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박민영 대변인. 예. 좀 이런 발언이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외환죄 자체가 구성 요건 자체가 안 맞습니다. 외환죄라고 하는 것이 적국과 통모해서 적국을 이롭게 했을 때 외환죄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을 불러서 조사를 할 것인가요? 가능하지가 않은 것이고 예. 도발을 유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적국을 이롭게 했다라고 보기도 어렵죠. 차라리 대북 송금 같은 것을 외환죄라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다만은 법적 구성 요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지금 이 무인기라고 하는 것이 아무 이유 없이 보낸 것이 아닙니다. 북한에서 선제적으로 우리나라에 무인기를 파견을 했었고요. 또한 오물풍선과 같은 대남 도발들을 지속적으로 자행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일종의 보복 조치로서 국민적으로도 무인기 파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많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그런 작전 활동을 펼칠 수가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법 처리를 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북한이 도발 행위를 했을 때 우리 대통령들이 외환죄로 엮일까 봐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없는 지휘 통제 라인 자체가 붕괴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에서 애초에 외환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우려를 했던 것이고 어제 조갑재 대표도 같은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튼 특검의 몫이라고 말은 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어떤 내용상의 취지는 이해를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런 메시지가 언론 등을 통해서 전달이 되면서 특검도 조금 더 정제된 수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